저 지겨운 무좀.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되지? 라미실 원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증상 완화, 원인균 제거 효과, 재발 방지 효과까지. 드디어 무좀 탈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인 건 우리지. 무좀을 단 한 번에 라미실 원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최근 불거진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라 대표는 주가 조작 등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는데 라 대표에게 투자했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투자자문사 라더견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아침 10시 25분쯤 라 대표의 자택에서 라 대표를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천리, 성광, 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폭락한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시가총액이 작고 총수일가의 승계가 예정돼 있어 주가가 낮게 형성된 기업들을 골라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라 대표 일당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넘겨받아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빚까지 내 투자금을 키우는 바람에 투자 손실은 물론 큰 빚까지 남게 됐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라 대표의 숨겨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라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가 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라 대표는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주식을 팔아달라고 요청할 경우 매매 거래가 체결된 것이지 일부러 짜고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라 대표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10여 명이 라 대표 일당을 고소한 데 이어 60명이 라 대표 고소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재차 해명하며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 증여받았다는 건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며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주제로 내일 광주에서 만납니다. 강 시장과 김 지사의 회동은 군공항 특별법 통과 한 달여 만으로 특히 민간공항 이전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만남이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군공항 이전 지역과 별개로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을 못 받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출범 1주년을 규탄하는 공동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 등 90여 개 단체들은 윤 정권 1년 동안 불법 정치 개입과 검찰 독재, 건설노조 탄압 등이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윤 정부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없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민주, 민생, 평화 파괴에 맞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상무역과 나주역을 잇는 광역철도가 정부의 사업성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광주, 나주, 복선전철 계획이 실현되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철도 사업의 경우 최단 12월에서 최장 24개월 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사업 경제성 평가를 받게 되며 상무역과 나주역 광역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0.8이 넘는다고 분석되면 이르면 내년 착공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점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분석된 건데 이에 사업 무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등장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광주시가 추진해왔습니다. 어버이날에 쓸쓸하게 숨진 채 발견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어제 자택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5.18 유공자인 70대 남성은 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계엄군의 폭행 탓에 다리에 장애를 입었고 10수년을 홀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비공식 방문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5월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노 이사장은 지난 2019년 8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중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여러 차례 참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검정고시 결과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464명이 합격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실시된 검정고시에서 광주는 모두 1,117명이 응시해 946명이 합격했고 이 중 81세 여성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642명이 응시해 518명이 합격했고 69세 남성이 최고령 합격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얘기는 윤석열 취임 1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이행을 했느냐, 1년 동안. 네. 여기를 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5월 10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요. 내일로 딱 1년입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에 7개 분야 15개 공약 제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육성하겠다가 가장 큰 대표적인 공약이고 미래의 차 그리고 광주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해서 거기에 스마트 도시를 완성하겠다. 그리고 복합 쇼핑몰 국가 차원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그 공약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고흥이 아무래도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네. 거기를 좀 육성하겠다. 그리고 광양항을 좀 크게 키우겠다.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 노력하겠다. 이 정도가 대표적인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광주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를 만들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혹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나요? 현재는 국가 AI 디지털 센터가 조성 중이고요. 네, 이거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계속 사업이고 눈에 네. 띄는 게 이제 AI 영재고등학교. 광주가 AI 인재들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첫 단계를 진입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성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복합 쇼핑몰 유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두각이나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네. 완전히 반대였던 지역 여론에서 좀 찬성하는 여론들이 좀
이렇게 무트로 나오게 하는 그 모멘텀이 된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가 차원의 뭔가 지원책,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건 매우 아쉬운 상황이고요. 네. 좀 애초에부터 이 공약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광주와 그 영암을 연결하는 독일의 아우토반, 뭐 그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명박 정권 때 이미 하지 않기로 이건 사업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났던 서남권 원자력 의료원을 뭐 짓겠다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이미 하지 않기로 아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 자체가 좀 아쉬웠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남이 전국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고 비중이 미래 높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지역인데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정 기조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하고는 좀 덩떨어진 느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 그렇지만 좀 눈여겨봐야 하는 건 광주시 전남도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그 공약이 군공항 문제이거든요. 네. 조금 뒤에도 설명해 드리긴 할 텐데 광주시하고 전남도 이 지사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이야말로 좀 정부 부처가 나서서 좀 가닥을 좀 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좀 갸우뚱입니다. 1년 동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해 드릴 게 잠시 후에 나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건 광주 전남이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인데 신재생에너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들어지더라도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선로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한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음에 관련된 얘기 좀 취재해 주셨으면 네,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선거 직후에 나온 게 2022년 3월 10일에 나온 게 있어요. 한국갤럽에. 네, 맞습니다. 오늘 조사한 내용들은 한국갤럽이 꾸준히 조사해왔던 주기적으로 조사해왔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선거 직후 3월 10일 날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서 한 내용을 보니 광주 전남 지역민들만 봤더니 난 윤석열에게 투표했다라고 응답하신 분은 18%. 왜 윤석열을 선택하셨냐라고 했더니 정권 교체의 열망이 한 40%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요. 신뢰감 있다, 정의롭고 공정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리고 취임 직후 그러니까 딱 1년 전에 5월에 했던 조사에서는 이 수치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잘하고 있다 27%,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63%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가 좀 월등히 높기는 했지만 5년 동안에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는 또 질문에는 41%가 잘할 것 같다. 잘 못할 것 같다는 39%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그래도 윤석열 정부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모든 자료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있었고요. 성인 1000명, 전국 성인 1000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거를 물어봤는데 신뢰 수준 95%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33%, 네. 못하고 있다 57%. 다 약간의 박스권 안에 지금 있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수치는 이제 전국 수치이고요. 네. 전국 수치에서도 이렇게 한 20% 이상 긍정과 부정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 광주 전라만 떼놓고 보면 더 이 차이는 심한데요. 광주 전라 지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잘 수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잘하고 있다는 14%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잘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76% 정도여서 이건 1년 만에 광주 전라 지역민들 사실은 되게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거든요. 그동안의 보수 정권 후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매우 실망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광주에 있는 광주 전남에 있는 90개 시민사회단체가 시국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 수치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역민들이 무엇에 과연 그 회의감을 느꼈을까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검찰 독재의 정권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좀 있고 네.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뭐 태영호 의원 뭐 녹취록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본에게 좀 지나치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은 되게 노하고 네.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교력에서 지금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계속해서 청구서만 받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한일 관계에서는 너무 저자세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자존심을 많이 상처를 받으셨고 한미 정상회담 가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법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얻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없고 정작 뭐 다른 얘기만 지금 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청이 터지면서 이제 더 네. 이제 불을 붙였죠. 예. 거기에 좀 아쉬웠던 건 최근에 이제 국내 방문 내방했던 이제 기시다의 워딩 자체도 그 말 자체도 네. 이렇게 일제 강제 동원들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다 뭐 이런 워딩이 좀 있었는데 네. 기시다의 위치에서 할 말은 아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또 우리 지역민 어르신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건가? 이 정부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1년 동안 이 정부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그 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듣기 평가하고 행간에 뭐가 숨어 있는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해야 돼. 왜냐하면 거기서 발표하는 것들이 애매모호하게 발표를 하고 그건 이거였어라고 말을 하고 뭐 주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정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의 이제 정권이었으니까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 대한 평가가 아주 월등히 높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했고 한국갤럽이 이렇게 1년 매달 그 결산을 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종합 분석을 봤더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에 지역에서 69%의 지지율을 받았더라고요. 네. 정당 지지를. 그런데 12월에 정리해 보니 55%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3%긴 하지만 7%에서 9%로 조금 올랐고 정의당도 5에서 8%로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에게 좀 회의적인 느낌을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이 당장의 총선인데 내년 총선 판도도 사실은 잘 모르겠다. 네. 취재 기자로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무당층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 네, 상당히 많아졌고 민주당도 이제 못 믿고 싫고 다른 당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좀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이 광주 전남 사이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좀 심지어 이런 뉴스를 피로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광주 군공항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 의제는 있는데 이 실천 방법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강기정 시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영록 지사 이렇게 불만 있어 하고 또 한평군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안군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역민들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선 김영록 지사가 어제 그 해외 그 몇 가지 그 전라남도 그 세일즈를 하고 돌아왔는데 네. 결정한 게 내일 오후 3시에 강기정 시장과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겠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만나겠다. 안건도 아예 심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군공항 이전 관련 협의라고 결정을 해서 군공항 이전 하나만 가지고 강기정 시장과 뭔가 그 지역민들의 좀 기대감을 해줄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의문부호가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협의를 좀 이끌겠다라고 내일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꾸 통 큰 결단이 나오잖아요. 네네.
통 큰 결단이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게 양쪽으로 아주 다른데 김용록 지사가 이야기하는 통 큰 결단은 네. 광주 군공항 어디로 옮기든 민간공항 무안으로 옮겨달라.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윤장현 시장 때부터 약속해왔던 바 아니냐. 네. 그러니 무안공항 살려야 되지 않겠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군공항을 어디로 보내든지 상관없이 민간공항 먼저 달라. 이런 통 큰 결단을 해달라라는 게 김용록 지사의 의중인 것 같고요.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같이 옮겨야 된다는 거에 대한 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안공항, 무안 주민들이 군공항을 절대 받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네. 오히려 전남도가 이걸 분리하는 방안 혹은 같이 옮기되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과 찬성하시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보도 좀 제공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통 큰 결단을 해달라. 둘 다 똑같이 통 큰이라는 워딩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미세한 해석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무안공항에 민간공항은 무조건 받아들이길 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군공항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네. 무안 쪽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 중에 한 곳이 군공항 그럼 달라라고 네.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 위치상 잘 아시겠지만 광주와 한평과 무안,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은 아닌 거니까요. 아주 바투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광주 군공항을 하나는 무안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는 한평으로 옮긴다고 하면 한 30-40km 반경 안에 두 개의 공항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좀 불편하지 않겠냐. 그리고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두 개의 공항을 이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같이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군공항은 이전 조건의 가장 첫 번째가 주민 수용성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적절한 곳을 찾겠다. 이게 이제 국방부인데 이제 국방부는 민간공항이랑 상관없이 군공항은 원하는 지역에 보내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한평이 뭐 군수까지 나서서 유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군공항은 한평, 물론 한평 지역민분들이 50% 이상 그렇게 같이 하자, 찬성해 주셔야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은 뭐 무안으로 가버리고 그 군공항은 한평에 남아있고 근데 더욱이는 이 한평에서 군공항 받을 테니 민간공항도 같이 이전해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해법을 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러다가 또 지지부진은 시간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 놓치면 네. 또 20년, 또 30년 걸릴 거다. 그러면서 지금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기정의 입, 김용록의 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지역의 정치권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네. 광주에 10명이나 되는, 물론 저기 비례대표까지 하면 더 네. 많지만 전남에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데 시의원, 도의원? 예. 아니요, 국회의원들. 네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좀 나서서 우리들끼리 좀 해법을 좀 풀어볼까? 꼭 공식으로 카메라 앞에서만 나올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런 물 밑에서의 작업도 사실은 전혀 기자들도 감지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도 제 역할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또 그렇게 해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방위 소속의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송갑석 네. 의원도 있고 또 대구 공항 이전과 광주 공항 이전을 한꺼번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풀어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선은 이 군공항 특별법이 사실은 아주 어려운 난제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 아주 상당히 속도가 나가고 있는 대구와 묶임으로써 광주가 사실 혜택을 본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송갑석 의원이 이걸 주도해서 풀었습니다만 이 주도해서 푸는 건 정말 0.1% 이제 진전한 거거든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이제 겨우 통과한 거여서 송갑석 의원의 노력 그리고 광주시와의 호흡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돕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빈 의원도 있고 노력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데 문제를 어떻게 풀지 뭐 공식은 어떤 걸 적용할 건지 뭐 지역민들에게 정보는 어떻게 제공할 건지 이렇게
극렬하게 붙고 있는 걸 어떻게 좀 해소시킬 건지, 이 불을 어떻게 끌 건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고 있는 정치인들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해 하실 거예요.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김영록 지사나 강기정 시장이 둘이서 그냥 악수하고 이렇게 갑시다 하면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나 시장이 악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 문제도 있고 국방부가 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도 지금 들어와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여기 뭐 집행부, 행정부 다 모여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모든 게 좀 집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 필요한 자세들이 김영록 지사가 이제 내일 광주시장을 만나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한평군수와 30분 동안 대담했다고 하는데 이번 달 안으로 이제 무안군수, 사실 한평군수 만나고 바로 무안군수 만나려고 했는데 뭐 시선들 때문에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취소가 됐었는데 이번 달 안으로 무안군수와 직접 둘이 만난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김영록 지사가 뭔가 좀 역할을 하고자 좀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건 오늘 그 전남 도의원이 이규현 담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의원이 도의회 자유 발언에서 이제 광주 전역 돌아다녀봐서 아시겠지만 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환영한다라는 현수막이 매우 많이 걸렸는데 많이 붙어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음 끝, 뭐 주민들 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전남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현수막들은 좀 자제하라, 이런 행동들은 좀 자제하라라고 지적했더라고요. 저는 광주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광주가 도심이 확장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뭔가 골칫거리를 내버린다라는 자세보다는 여기를 개발한 비용으로 또 개발이 또 필요한 다른 지역에 이걸 이전시킨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더 광주가 좀 더 대승적이고 좀 더 세련된 자세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 전남 역시 사실 이 문제가 그전에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괜찮은 아이템인가 하고 떨어졌던 게 인구 소멸 문제 그렇죠. 때문인 거거든요. 한평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3만씩 넘어 네. 무너진다고 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의 좋은 기회이니 이걸 시도가 어떻게 잘 풀어가는 방법들, 또 저희도 여기서 그 연구해보기도 하고요. 또 보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또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게 됩니다. 일단 그곳을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네. 조금이라도 진전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스탠바이 본방송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리 지역의 어떤 평가, 또 여론조사 결과까지 알려드렸고 우리 지역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인 군공항 문제를 저희가 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